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 7급 두 번째 시간이죠. 한자를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이야기라고 그랬고요. 결합이라고 그랬고, 결합할 때 연상되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된다면 한자의 수많은 글자들을 이야기로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길도자를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이 길도자를 보면은요, 둘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머리수라는 글자와 쉬엄쉬엄 갈착 또는 띨착이라고 여러분이 배운, 소위 말하면 책받침이라고 외웠죠. 원래 책받침이라는 글자는 없죠. 띨착이니까 착 받침이겠죠. 왜요? 왼쪽과 밑부분을 담당하는 걸 받침이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띨착이고, 그러니까 착 받침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보십시오. 머리수와 갈착.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즉 어떤 식이냐? 머리로 으뜸으로 삼고, 어떤 머리로 으뜸으로 삼고 가야 할 도리를 뜻하고, 그 도리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해서 길도 도리도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즉 머리라는 건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두머리 수라고도 합니다. 즉 머리로서 으뜸으로 삼고 가야 할 것은 도리요, 그 도리는 꼭 길로 삼아서 가야 하는 길이다 해서 길도, 그대로 연상선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로 결합이 되는 응용 단어가 있을까요? 도가, 즉 도를 전문적으로 닦는,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도가라고 그러고요.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머리로, 즉 머리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로 으뜸으로 삼고 가야 하는 도리, 그 도리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어떤 자냐면 겨울동자입니다. 이 겨울동자를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은 부수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부수 둘로 나누냐고요? 같이 보시죠. 이러한 글자와 이러한 글자로 나누는 겁니다. 즉 점 두 개와 위에 요것, 이 위에 이것을 여러분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뒤저울치죠. 예를 들어 뒤저울치고요. 이 글자를 여러분이 다른 글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을 수에는 요 앞에 조금 나와 있죠. 이거는 뒤저울치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음빙이라고 배웠죠. 이수변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사계절 중에서 가장 뒤저으면서 얼음이 오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다 알아듣는군요. 예, 겨울이죠. 겨울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야기로 만날 수 있는 게 한자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작가적 소질을 지금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 단어를 보겠습니다. 동지라는 글자가 있죠. 겨울동 이를지. 이 동지라는 건 24절기 중에 하나로, 한 달에 뭐 그런 게 있다면 한 달을 12달로 하고 한 달을 둘로 나누어서 24절기가 있다면 그 24절기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그걸 동지라고 그러죠. 물론 팥죽 써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달을, 절기를 입동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 입자는 들립이 아니고 설립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고요? 입춘대기를 할 때 꼭 들립으로 써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립이 아니고요. 설립자입니다. 아셨지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한자 능력 검정시험 7급을 보셨을 때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골동이라는 글자네요. 골동. 골이라니까 골랐느냐? 그게 아니고요. 고을의 준말이죠. 고을동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당연히 삼수변을 여러분이 알고요. 그 다음에 같을동, 한가지동이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안 배우셨으면 다음에 배우시면 알겠고요. 중요한 건 결합의 원리죠. 이 둘을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 잘 보십시오. 물을 한 가지로 같이 먹고 사는
곳이 뭐냐? 그곳이 고을이다 해서 고을동, 골동. 그리고요, 물과 같이 함께 동, 같을 동, 물과 같이니까 물과 같이 자연적인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이 밝다해서 밝을 통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통찰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7급 외에도 4급에서 이걸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그때 가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즉 물을 같이 먹고 사는 곳에 고을이 서고 그 물과 같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사리에 밝다해서 밝을 통.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동장이냐 통장이냐라고 읽을 때 고민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리죠. 예, 어느 고을과 마을, 동리고요. 이건 동장이냐 통장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통팔반하면 통장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하면 통장일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읽으십시오. 아파트에 보면 몇 통 몇 반 그러죠. 그럴 땐 저자를 넣어놓고 통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움직일 통자입니다. 왜 움직일 통이냐고요?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다 하셨나요?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통자는 둘로 나눌 줄 알 겁니다. 일단 무거울 중과 힘력. 힘력은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힘력이 들어가면 힘을 쓴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힘 쓰느냐고요? 무거운 것을 힘을 써서 들어 올리니까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움직이겠죠. 가벼운 거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무거운 것도 힘을 쓰면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일 통. 물론 중과 통이 음가가 비슷하니까 부수는 힘력이겠죠.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아주 상당히 쉽게 한자를 풀이하게 되겠습니다. 배정 한자가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꼭 응용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걸 불동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부동입니다. 이게 아니불이라고도 하지만, 안일불이라고도 하지만, 다음 이 글자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이건 안일부입니다. 부동이죠. 자, 자동. 스스로자 움직일 동,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자동입니다. 세상은 자동화로 치닫고 있죠. 저도 강의를 이처럼 자동적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당에 앉아서 붓으로 강의할 줄 알았지. 이처럼 편리하게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동화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움직여서 공부하십시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한 가지 동자입니다. 금방 앞에서 골동에 쓰였던 글자죠.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여러분이 성경 멀경이라고 배웠습니다. 성의 윤곽이죠. 그 다음에 한일, 입구로 나누면 되죠. 과연 이게 어떠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건가요? 예, 한번 보면요. 성 한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백성들이 같이 민족이 되어서 산다. 그래서 함께 같이 산다 해서 같을 동, 한 가지 동입니다. 즉, 성 중에 어떤 울타리가 되는 성 한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사람이 같이 산다 해서 같을 동, 한 가지 동이란 이야기죠. 응용 단어를 보면요. 동업, 즉 일을 같이 하는 걸 동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동색, 색깔이 같은 것을 동색이라고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그런 말이 있죠. 즉 풀과 녹색은 동색이다. 같은 색이다. 틀림없죠. 예. 그 말을 들어서 가재는 개편이란 얘기가 있죠. 개 하면 생각나는 게 니들이 개 맛을 알아죠. 여러분들은요. 한자 맛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한자는 이야기니까요. 이야기로 다가간 한자 맛을 여러분이 개 맛보다도 더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를 보죠. 그 다음 자는요. 오를 등자입니다. 이 오를 등자는 제사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갈발이라고 외웠습니다.
필발 또는 갈발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 이것은 콩두, 제기, 그릇, 두자라고 배웠습니다. 어디에서요? 부수 한자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잘 보면 제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게 제기 그릇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걸어서 제기 그릇을 들고 제단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를 등자예요. 걸어서 제기 그릇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간다. 오를 등.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것과 관계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요. 등교, 학교에 가다. 학교에 오르다가 아니죠. 이때는 학교에 가다. 등산, 산에 오르다. 이런 뜻의 단어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를 등자는요. 어원이 제사를 지낼 때 걸어서 제기 그릇을 들고 제단 위로 오르더라. 그런 모양에서 본땅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그렇게 외우시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어떤 글자냐면 올레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올레자는 제비가 날아오는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올레라고 외우지만 원래의 의미는 올레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보리레자였어요. 보리.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좋은 나무예요. 그게 보리였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서 그 나무, 즉 벼이삭, 보리이삭을 쥐어 뜯었겠죠. 그것이 보리는 꼭 언제 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해가 바뀌어서 오면 그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리레자로 쓰이다가 보리로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이것이 보리는 1년에 한 번 해가 바뀌어서 오면 나오더라 해서 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올레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버리고 여기에다가 뒤져올 지자를 넣고서 보리맥자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은 출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다? 그렇죠. 보리라는 데서 출발했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응용 단어로는요. 내세, 즉 앞으로 오는 세상을 내세라고 그러죠. 이때 이거를 레세로 읽으면 안 되고요. 내 것 할 때 쓰는 내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내세. 그 다음 왕래 이럴 땐 올레자 그대로겠죠. 갈왕 올레 가고 오는 걸 왕래라고 그럽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좀 한글의 음가가 달라지는 것은 즉 두음 법칙이라고 그래서 머리 앞에 오면 음가가 박히는 게 있죠. 리라든가 리을이라든가 지금처럼 리을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니은,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로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힘력입니다. 이 힘력은요, 원래 팔에 울퉁불퉁한 근육을 본딴다 그러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원래 처음 출발은 농기구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삼지창 같은 농기구가 그것을 사람이 팔로써 그것을 땅을 파든, 두엄이나 퇴비를 내든, 무언가를 움직일 때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육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력입니다. 즉 어떤 삼지창 같은 그런 것들을 또는 어떤 물건을 드는 팔의 근육의 모양을 본따서 그것이 힘력이다. 이렇게 쓰인 글자입니다. 그 단어를 보면요. 기력, 기운의 힘이 기력이죠. 역도, 이때도 이걸 력이 아니고 역입니다. 이응으로 바뀌어서 역도, 즉 힘을 쓰는 어떤 그게 역도겠죠. 지금 말로 말하면요, 역기입니다. 어떠한 무거운 바벨 같은 걸 들어 올리는 그러한 운동 방법, 이게 역도겠죠. 그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늙을로라는 자입니다. 이 늙을로자는 좀 서운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원래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보죠.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즉 노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팡이를 짚고 이 가는 다리 짧은 노인, 그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늙을 노자입니다. 이 늙을 노는 당연히 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지혜가 많으니까 노련하겠죠. 그럴 때도 쓰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 글자를 붙은 단어 보면요. 노소, 늙은이와 젊은이, 노인과 어린이, 그럴 때 쓰는 노소. 그 다음 촐로, 촐로는 뭡니까? 마을촌 늙을로, 마을에서 늙으신 우더른을 촐로라고 그러겠지요. 이것처럼 응용 단어에도 충분히 여러분이 접근해서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글자 만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마을리자입니다. 이 마을리자도 이야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밭전 밑에 흙토로 이루어진 자인데 쓸 때는 밭전 밑에 흙토가 아니고 나릴 또는 가루알 밑에 바로 한꺼번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원은 밭전 밑에 흙토가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고요? 어떤 식이냐면요. 밭이 될 만한 흙이 있는 곳에는 꼭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산다 해서 마을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밭이 될 만한 흙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룬다. 그것이 마을리로 쓰였다는 거죠. 이처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어원이 마을이라는 어원이 꼭 흙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의식주의 관계가 있는 곳에서 마을이 모여 삽니다. 그 다음 이장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때 리장이 아니고 앞에 오니까 이장입니다. 두음법칙이죠. 이장. 그 다음 이것은 동리. 한마디로 마을을 동리라고 그럽니다. 이때처럼 한자는 앞에 오면서 음가 바뀌는 거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자는요. 수풀림자네요. 수풀림자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안다고요? 알지요. 왜 합니까? 나무목 2개니까요.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나무목은 이렇게 생겼죠. 나무 모양입니다. 그것이 2개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즉 나무와 나무가 서 있는 숲을 모양이 이거라는 거예요. 숲을, 이게 숲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숲림자예요. 숲을림. 그것도 앞에 오면 임으로 바뀝니다. 임업, 임야. 즉 나무가 있는 들을, 나무가 무성한 들을 임야라고 그러고, 임업은 나무나 어떤 숲을 경영하는 사업을 임업이라고 하겠죠. 이처럼 한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충분하게 결합하는 이유가 있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 설립이네요. 이것은 결합한 글자가 아니고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상형이냐고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기준선이 되는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서 있는 모양이 이렇게 왔습니다. 설립. 이것도 앞에 오면 입으로 바뀌겠죠. 나 참 입장 곤란해. 입장. 설립의 마당장. 즉 서 있는, 처해 있는 처지가 입장이겠죠. 자립, 스스로 서는 것이 자립입니다. 설립자니까요. 두음법칙이 이번 시간에는 참 많이 나오네요. 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매양매자네요. 이 매양매자도 여러분이 이야기로 만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자를 할 땐 융통성 있게 보라고 그랬죠. 이게 사람인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인처럼 안 생겼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어미모입니다. 즉 사람의 어미 된 사람은 매양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결같아요. 자식이 속을 새기나 안 새기나. 그래서 사람의 어미 된 사람은 매양 마음이 한결같다더라 해서 매양매, 한결같을 매자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매사, 모든 일마다, 매년, 해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매양 매자를 알아야 여러분이 또 바다 해자를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짐작했다고요. 다음에 그런 글자는 보기로 하고요. 그럼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남면자입니다. 이게
대낮 할 때 낮자가 아니고 참 그 사람 낯짝이 두껍다 할 때 낮자예요. 대낮의 낮은 지읒이죠. 근데 여기서는 치읒입니다. 그 사람 참 낯짝 한번 두껍다 할 때 쓰는 자예요. 예, 물론 저는 낯짝이 두꺼운 게 아니고 낯짝이 넓지요. 머리가 위가 벗겨졌으니까요. 저는 두꺼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어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요. 위의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과 울타리 부분과 그 다음 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머리 부분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대부분 머리예요. 그리고 이건 머리의 얼굴의 형이고요. 이건 코입니다. 즉 전체적인 얼굴의 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어떤 얼굴의 낯을 본딴 글자입니다. 낯면자고요. 한 면목이 없다 할 때 면목, 즉 얼굴에 눈이 없을 리가 없지만 이 이야기는 눈 뜨고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면목이라고 그러죠. 목전, 낯면의 앞전, 즉 얼굴 앞을 면전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면전에서 니들 그렇게 버릇없을래 할 때 쓰는 것은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럴래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목숨명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목숨명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빨리 이야기해 달라고요. 뜸들이지 말고 바로 가지요, 그럼. 예,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하파랍에다가 병부절이라는 거죠. 무릎마디 절이라는 것을 합한 글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놓는 겁니까? 한마디로 합해놓고서, 즉 사람들을 집합시켜놓고 모여놓고서 무릎 꿇려서 명령하는 데서 명령명, 목숨명. 명령은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된다 해서 목숨명 이렇게 된 글자예요. 명령명, 목숨명. 그렇게 만들죠. 합파람 옆에 무릎마디절, 즉 병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집합시켜놓고서 무릎을 꿇려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이다 해서 명령명, 또 그 명령은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된다 해서 목숨명. 그런 의미에서 천명은요, 하늘이 명하는 것이 천명이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지요?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두음법칙, 즉 앞에 오면서 음가가 바뀌는 그런 글자들이 많았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